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소개가 필요 없는 민경욱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훌륭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일 때는 차도 있고 기사도 있고 그래서 다니기가 수월했는데 그게 다 없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저쪽 일산하고 서울 또 이쪽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자동차 전철 버스로만 6시간 반을 타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쁨은 더 큽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고 손준경 목사님도 하나 오셨네요. 아이고 예. 아이고 저 이쪽에 앉아 있느라고 인사를 못 올렸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여러 가지 그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고영일 변호사님 좋은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 아동 수당 뭐 비슷하게 해서 9,212억 원을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1조 원이 얼마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이번 그 정부에서 툭하면 조예요. 조 단위의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께서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사람이 10만 원 쓰는 거야 뭐 일도 아니고 사람이 100만 원을 쓰는 거는 좀 많이 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루에 100만 원을 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뭘 사 먹어도 100만 원어치 사 먹기 참 힘들고 옷을 사면 뭐 되겠네요. 하지만 오늘도 100만 원 쓰고 내일도 100만 원 쓰고 일주일 동안 계속 100만 원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100만 원을 쓰면 며칠 동안을 쓰면 1조 원이 되느냐? 그걸 좀 계산을 해보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뭐 몇 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무려 2,840년을 써야 돼요. 매일매일 100만 원씩 2,840년. 그것도 이자를 받으면은 이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원히 못 씁니다. 그냥 1조 원이면 계속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부터 써도 아직 못 쓰는 돈, 하루에 100만 원씩 계속 써도 못 쓰는 돈이 1조 원이다. 그런 돈을 뿌린 겁니다. 1조 원의 크기가 그렇게 크다는 거 아까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이고 불법 선거인데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상 최대,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무신, 막걸리 뭐 이런 거로 부정선거 할 때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눈 피해서 막걸리 사주고 고무신 사주고 그러면서 표를 샀습니다. 매표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슈아 대표가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만 한 사람이 이번에 선거를 우리가 한 180석쯤 나오도록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표수를 다 계산을 했어요. 어디에는 몇 표, 어디에는 몇 표, 어디에는 몇 표 해서 전체가 딱 아구가 맞도록 몇몇 사람이 조정을 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은 대단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이 점으로 볼 때 이번 부정선거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다. 이거를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일반적인 이야기, 이번 선거가 왜 부정선거였고 불법선거였는지는 다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 자리를 저의 간증 자리로 삼고 싶습니다. 저는 뭐 아직
저 집도 못 샀다, 집사도 못 된 그 성도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미국 연수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냥 항상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뭘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못난 성도였던 것으로 자기 고백을 합니다. 9시 뉴스 앵커도 그렇고 워싱턴 특파원도 그렇고 제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격이 있다면 그렇게 써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저는 그 선거 과정에서 하나님과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제가 공천을 받는데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줬죠. 계속 뭐 뒤집혔다고 해서 빈대떡이다, 감자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다고 포스트잇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녹았다 얼었다 완전히 제가 얼었다가 다시 녹고 그랬다고 황태다, 황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비, 강시, 오뚜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컷오프가 되고 컷오프가 됐을 때 저는 무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정될 것이다. 아니 지난 4년 동안 나처럼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다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공천을 주면서 나를 공천을 배제시키는가. 이거는 잘 봐줘도 경선을 시킬 일이지 나를 공천 컷오프 시킬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로의 이야기를 했고 그게 설득이 돼서 공천을 위한 경선에서 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고비를 넘겼는데 두 번째는 갑자기 선거 하루 이틀 남겨놓고선 선거 하루 이틀 남겨놓고 그 공천이 취소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 해서 가서 다시 그것도 뒤집었습니다. 뒤집었는데 그 과정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새벽 기도 나갔던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이번 선거가 매우 어려울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한 번을 얘가 죽였다 살려서 당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두 번쯤은 이렇게 죽었다 살려야지 거기에 계시는 지역 구민들께서 아이고 이 불쌍한 놈, 이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걸 보면 훌륭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두 번쯤에 시련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면서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대한민국은 커다란 그 정치적인 기적, 정치적인 변혁이 몰아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쓰임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큰 기적과 변혁의 한 구석에서 일할 수 있는 한 도구로 제가 쓰임을 받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잘 받아들여져서 저는 당연히 당선이 될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기다 치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도 아이고 기다려라 나는 된다. 근데 한 새벽 4시가 돼도 지고 있어요. 한 1,500석 그래서 1,500표. 그 보좌진들이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된다. 그래서 12,000표의 관외 사전 투표가 남았다고 할 때 저는 1,500표니까 12,000표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오히려 사전 관외 투표에서 뒤집혀서 제가 3,000표 가깝게 졌습니다. 2.3% 차이로 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질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인천 송도에 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에는 우리가 옛날에 63빌딩이 제일 높았죠. 송도에 오면 60층이 넘는 아파트가 4동이나 있습니다. 63빌딩만한 아파트가 4동이나 있어요. 나머지 뭐 50층 이런 건 즐비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면 되고 지난 5선과 저가 6, 4, 24년 동안을
보수가 차지했던 보수의 보루입니다. 거기에는 웬만해서 좌파가 이기기가 힘들죠. 게다가 좌파는 분열이 됐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우리들 교회로 볼 때는 뭐 악마적인 동성애에 관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자기네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 정의당의 이정미라는 전 대표가 같이 나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합쳐지느냐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약간 고민을 했었죠. 합쳐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합치면 좀 어려워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합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는 둘로 갈라져 있고 우파의 텃밭에서 저는 혼자 가고 다음에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질 수가 없었고요. 다음에 그렇게 3명의 후보 민경호 다음에 정일영이라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했던 사람 이정미 정의당 대표 3사람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아도 전국에 있는 방송사, 신문사, 인천에 있는 신문사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10번을 했어요. 무려. 다른 곳 재미없는 곳은 한 곳도 못해요. 근데 10곳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출구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출구조사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미리. 그때도 제가 승리한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기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졌습니다. 졌어요. 자, 진 다음에 하루는 제가 띵했고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냐면 제가 그 사전 투표가 두 개로 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가 있는데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을 봤을 때 제가 민경욱이 사전 관내 투표를 100이라고 보면 사전 관외 투표를 39를 얻었습니다. 100대 39.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정일영 후보가 사전 관내 투표 100, 사전 관외 투표 39를 얻었어요. 저랑 똑같아요. 그거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둘이 똑같을 수가 있냐? 100대 37, 100대 30 이래도 좀 이상할 텐데 100대 39, 100대 39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정미 후보라고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가 100대 30%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0.39, 0.39, 0.39 해서 이런 거는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어요. 이거를 보고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자신은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오물조물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으셨다. 그러면 그거는 믿겠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박성현 교수님의 말씀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명지대에 있는 박영아 교수님, 그분은 물리통계학과 교수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1000개의 동전을 하늘로 던지는 거예요. 던져 딱 떨어졌어요. 근데 1000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과 똑같다. 그 정도로 희박하다. 그래서 저는 한 100년 하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100년 하다 보면 나오겠지. 그랬더니 이 우주가 생겼을 때 그 첫날부터 계속 던져서 지금까지 있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거를 보는 순간 무슨 번개를 맞은 듯 했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구나. 그런 박영하 교수님이나 박성현 교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벌써 0.39가 3명이 나왔다는 것, 그걸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더 다음에 알게 된 것이 서울과 인천, 다음에 경기, 이 지역은 다른 곳과 다릅니다. 수도권은. 다른 곳은 뭐 대구, 경북, 뭐 경남, 뭐 부울경, 또 이 호남 지역 이런 데는 뚜렷하죠. 뭐 부산은 그런 게
좀 섞여 있고 희석이 됐습니다만 TK나 아니면 그 호남 지역 이런 데는 분명합니다. 어디가 우세한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손 안 대고 서울, 부산, 아니 서울과 경기, 인천 이 세 군데는 수도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민주당 전체와 한국당, 그러니까 통합당 전체 후보들의 득표율을 봤더니 63대 36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 1000몇 개가 있는 동에서 다 민주당이 이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당일 투표에서 3000표 넘게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어디는 이기고 어느 동에선 지고 7개 동인데요. 어디는 이기고 어디는 지고 투표구에 따라서도 이기고 지고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투표구 전체에서 사전 투표에서는 몽땅 졌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예,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이 지금 부정선거를 가리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데 피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무슨 어디 가서 내가 힘들고 내가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라도 오라고 하면 갑니다. 어디라도 오라고 하면 가고 어디라도 가서 목에 피가 나도록 연설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쓰임을 받았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공천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공천을 못 받았으면 저는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합니까? 그리고 당연한 결과처럼 제가 당선이 됐다면 저는 이 일을 할까요? 못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왜 해요? 제가 이긴 선거인데. 나라를 구하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도 저런 0.39, 0.39, 0.39가 세 개가 다 똑같이 전국에서 딱 하나 저에게만 떨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쓰임 받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음에 제가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한 게 저는 이 선거 이후에 닥칠 정치적 변혁과 기적에 작은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제가 했을 때 저의 기도는 하나님 생각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조화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는 당연히 재선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직설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23년 동안 저 기자를 하고 방송 기자를 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9시 뉴스 앵커를 하고 열린 토론에 또 심야 토론에 사회자를 하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묻고 공격하는 데는 이력이 있죠. 그런 사람으로 그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누가 혹시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시면은 그분을 도와서 그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도와드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기도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습니다. 그 말은 맞았네요. 선거가 끝난 뒤에 몰아닥칠 큰 변혁과 기적에 너 좀 쓸게 이렇게 쓰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0.39, 0.39, 0.39 같은 게 아무리 여기 와도 이해를 못하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몇몇 정치인들 계세요. 이 사람들 왜 안 나오냐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름 대지 않아도 뭐 누구는 왜 안 나와 가만히 있어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니까 그런 범죄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디지털 시대예요. 한국이 이 디지털로는 세계 1등입니다. 그런 디지털 세계, 다음에 이 인터넷망 잘 돼 있고 이게 세계 1등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첨단 디지털 범죄인 이번 범죄가 가능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야, 시대가 언제인데, 뭐 어떤 시대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런 시대니까 첨단 디지털 범죄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첨단 디지털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까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준석, 또 하태경,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컴퓨터 공학을 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물리학과래요. 그러면 이런 쪽에 좀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상상력이라도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이번 선거에 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우리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로 분명히 갈라질 것이다. 구별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도 상상을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면 상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기자를 할 때, 기자 4년 차 때 입찰 비리를 제가 취재하게 됐습니다. 입찰 비리는 참 그 당시 한 20년 전, 20년도 전이죠. 25년쯤 전에 그때 있었던 범죄인데 그때도 이런 걸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통계와 확률을 이용해서 41개 업체들이 하나도 겹치지 않게 숫자를 이용해서 입찰 내역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가 제일 낮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 내역서를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확률 그 교수도 만나고 그래프도 그리고 사람들 하나하나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 실상을 제가 밝혔습니다. 밝혀서 41개 업체가 입찰 담합을 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 41개 일군 업체들이라는 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지금 알고 계시는 삼성건설, 현대건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모든 건설 일군 업체들 그 사람들이 몽땅 사법 처리가 되는 그런 큰 기사가 있었는데 입사 4년 차에 그거를 특종 취재해서 제가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그때도 알았죠.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9시 뉴스 앵커가 되기 전에 어떤 특종을 또 했냐면은 인터넷 뱅킹을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 하죠? 요즘 많이 하시죠? 전 세계에서 인터넷 뱅킹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우리예요. 다른 곳은 그거를 믿지를 못해서 잘 못합니다. 일본, 미국 가면 인터넷 뱅킹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자, 이 사람한테 돈을 붙였는데 그 돈이 이쪽으로 가더라. 1,000만 원 붙였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이 빼가가지고 지금 돈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은행들은 쉬쉬한다고요. 근데 그 사실을 나한테 알려주면서 그 해킹 기법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걸 취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취재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했더니 아유 무슨 소리냐고 이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계속 따라다녀요. 진드기처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보여줘라. 실제로 돈을 이쪽으로 붙였는데 A라는 사람한테 붙였는데 B라는 사람한테 간다는 것을 나한테 직접 보여주고 증명을 해봐라. 그럼 내가 20분짜리 프로그램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 부르더니 정말로 하는데 돈을 이쪽으로 붙였는데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저기 뭐 김민수 우리 청년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인터넷 랜선, 이 인터넷 선은 해커들의 놀이터다. 해커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상상하는 걸 얼마나 크게 상상을 하든지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해커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20몇 분짜리를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해킹과 무슨 뭐 컴퓨터 관련된 조작과 이런 걸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조작, 통계, 수치, 통계와 확률, 그다음에 컴퓨터 해킹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0.39 세 방에 번개가 제 머리를 칠 때, 이건 조작이군, 이건 해킹이군, 이거는 뭐 확률과 관계가 있겠군. 이런 게 머리에 들어온 겁니다. 다음에 있는 것들은 다 이해가 돼서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라고 제가 그 앞장을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 조슈아도
계시고 아까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저를 도와주는 한 10명가량의 젊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정 투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민수 대표님 같은 분들은 지금 블랙 시위로 장외 투쟁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이렇게 모였다는 거, 이건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조화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 이런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나가서 이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조금의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여기 오늘 말씀하신 분 중에 안 나온 게 뭐냐면 뭐 참관인이 뭐 3만 명인가 있고 다음에 수개표라잖아요. 수개표 기계도 이렇게 있고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하고 전부 다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만 풀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오이 맞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념 체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신념 체계를 깨뜨린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를, 개표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개표 참관위로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게 뭐냐? 일단 이쪽에 투표함이 있으면 이쪽 테이블에 투표함을 깝니다. 개함을 해요. 개함을 해서 투표지를 쫙 용지를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투표 용지를 전부 다 모아요. 이렇게 한쪽 어느 쪽인지 한쪽으로 해서 착착착착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그걸 어디다 넣냐? 아까 보셨죠?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 전자투표기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1초에 한 대여섯 장씩 탁 하고 막 나가요. 이게 투표지 분류기예요. 그래서 민경욱은 민경욱, 무슨 뭐 이정미면 이정미, 네? 이렇게 해서 탁 하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빨리 해서 집어넣습니다. 이쪽에, 양쪽에 3명이면 3. 다음에 분류가 안 된 거, 무효표는 저쪽.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죠. 그냥 다 분류를 해요. 근데 이게 분류가 되면 100장씩 분류가 되면 불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레이를 2개씩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빼요. 그럼 다음 거는 다음 거에 막 올라갑니다. 100장을 고무 밴드로 감아가지고 옆에 바구니에다 넣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바구니가 차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음번엔 계수기로 가요. 계수기는 여러분 은행에 가면 돈 세는 기계입니다. 돈 사는 기계 탁탁탁탁탁 하고 내려가고 자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에서도 이렇게 가면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였었죠. 눈으로도 눈이 빠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민경우 그럼 2번인데 2번에 계속 2번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1번이 섞여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빈 게 들어가느냐를 눈 빠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알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쪽으로 가면은 100장이 탁탁탁탁 하고 내려가는데 그거는 민경우 것만 모아놨으니까 탁 하고 보면은 민경우 거 내려가다가 뭐 다른 게 하나 들어가면 또 볼 수 있어요. 그렇게 2번이나 거치고 3번째는 수개표를 해서 또 손으로 다 봐요. 그런 다음에 넘기고 다음에 이쪽 무효표를 서로 계산을 해서 이건 무효다, 유효다, 내 거다 이거 다 한 다음에 심사하고 판정을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개표를 하는 겁니다. 봐라, 이 3번을 다 거치지 않느냐? 게다가 컴퓨터로 하는데 이게 거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 보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하게 민경욱은 민경욱, 정확하게 이정미 건 이정미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죠. 컴퓨터는 뭐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 똑똑해서 이 투표지 분류기가 너무나 똑똑해서 아까 보셨죠? 큰 프로세서가 2개나 있는 거. 그거를 밀킨슨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거 조작을 위해서 주문 생산된 슈퍼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선관위 사람들은 이게 너무
머리가 나쁜 애예요. 얘는 할 줄 아는 게 그냥 정확하게 민경우, 정확하게 이정희 이거밖에 몰라. 아유 이게 정말 무식한 애예요. 외부랑 통신도 못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똑똑한 그 PD가 얼마나 똑똑하면 그냥 순식간에 막 이렇게 분류를 하겠어요. 분류를 하면서 10장 중에 한 장은 이쪽으로 가라. 예를 듭니다. 1번 후보에 100장 중에 한 장을 2번 후보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은 100장이 99장이 되죠. 이쪽은 100장 될 게 101장이 되죠. 그럼 몇 퍼센트 차이가 납니까? 2% 차이. 99장 101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100장 중에 딱 한 장만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2% 차이가 나요. 제가 몇 퍼센트 차이를 줬다고요? 2.3%. 자 보세요. 100장 중에 한 장이 들어가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딱 가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딱 한 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 장. 자 그럼 두 번째. 아 그래도 계수기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계수기에는 빨간 글자로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00, 99, 100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돌릴 때 팅 하면 100 나오는 거. 사람들은 뭐만 보느냐면 이거 띡띡띡띡 민경욱께 뭐 도장이 다른 데로 갔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것만 봐요. 혹시 99장이 넘어오지 않았나, 혹시 101장이 넘어오지 않았나 해서 이것만 본다고요. 그리고 너무나 빨리 돌아가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정신 못 차리게. 정신 못 차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100이 딱 되면은 이걸 접어가지고 가는데 이게 저기 고무 밴드를 해서 넘겨요. 자 그러면 여기 넘어갔고 여기 넘어갔어요. 이거는 뭐 100장만 본다고 그러자. 그래서 여기 수개표를 하지 않느냐. 수개표. 자 수개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찬미 2집입니다. 봤더니 70페이지네요. 70페이지. 70페이지면 이게 몇 장이에요? 35장이에요. 이거보다 이렇게 3배는 두꺼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100장입니다. 100장이면 이렇게 잡고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봐야 돼요. 아유, 민규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시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여기 17만 장이 계속 오는데? 네, 그렇죠. 네? 해야 될 게 17만 장이 오는데 언제 이거를 이러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없네. 이렇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많이 쌓여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안에 잘못된 게 한 장이 들어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열심히 봅니다. 아까 믿음책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여기에서 컴퓨터를 2번이나 거쳤거든요. 한 번은 분류기로 딱 정말 훌륭한 컴퓨터로 했고 다음번엔 계수기로 또 딱 해서 했고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게 들어가 있을 리가 없지. 딱 한 장이 들어갔는데도. 자, 아까 민경우 거는 99장이 전부 다 내 거만 들어가 있죠. 내 거 한 장이 뭐 2번 후보 내 거. 여기 있는 다발 중에 반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민경우 거예요. 이쪽 거, 이쪽 사람만 100장 중에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장 중에 한 장. 그래도 2%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효표 좀 섞고 그러면 2% 차이가 난다고. 그런데 그 100장 중에 한 장이면 이만큼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건데 이걸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에 한 30장씩 섞으면 이거 뭐야? 이거 많이 나왔네. 이러지만 한 장 섞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많은 사람, 100사람, 1000사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신념 체계, 우리의 믿음 체계를 악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사람, 1000사람 옆에 있었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잘못됐느냐? 민경우 거 봐도 이거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조물락조물락 거렸어야지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민경우 보니까 10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랬지 64, 24, 24년 동안 거기 그런 곳이지 질 선거가 아니었는데 그거 졌다고 그러고 63대 36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개수기 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원래 이제 수개표를 먼저 해야 돼요.
여기다 까면 사람들이 손으로 다 세야 돼요. 민교없고 100장. 다음번에 투표지 분류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나기에서 틀린 게 하나씩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투표지 분류기, 개수기 그 뒤에다가 수개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일라고 그러지 않죠. 이렇게 세는 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면은 잘못된 게 나올 확률이 높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기껏해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보지 하나씩 세를 기회를 없앴다. 왜? 조작하려고. 이번 선거는 이번 투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주사회에서도 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재 있을 수 있어요. 그 독재를 일찍이 이코노미스트지는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보통의 상황에서 선거를 거치지 않고 특별한 위기의 순간에 카리스마로 집권한다. 요거예요. 아니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위기를 겪었습니까? 탄핵 정국을 겪었습니다. 탄핵 정국이어서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투표도 지금 생각하면 조작이었죠. 그런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카리스마로 집권했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어 공격한다. 적폐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했죠.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했죠. 뭐 5.18 다시 꺼내고 세월호 꺼내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무슨 비가 시대에 무슨 맘모스 잡을 때 안 나왔던 사람 그 후손들 좀 잡아내는 색출하는 그런 것까지 하자고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선 시대로 막 건너 올라갈지 그런 게 걱정이 될 정도로 계속 적폐를 만듭니다. 적폐를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언론기관과 사법기관을 자신의 영향하에 두는 거예요. 접수하는 거죠. 지금 언론이 제대로 언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도 보도하지 않아요. 다행히 남아 계신 분들이 여기 애국 우리 유튜버들입니다. 지금 언론이 장악됐죠. 다음에 사법기관이 장악됐습니다. 사법기관, 헌법재판소, 다음에 대법관, 대법원 모두 장악이 됐죠. 장악이 됐습니다.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5부 요원이라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다음에 대법원장, 국무총리 잘못 꼈네. 대법원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잘못 낀 거 같네요. 국무총리 잘못 낀 거 같네요. 다음에 선관위 다섯 5부 요원이라고 하는데 5부 요원 중에 3명이 판사들 출신이에요. 지금 현재 판사들을 3명을 하더라고요.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원장.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먼저 그런 것도 이제 고쳐야 되는 일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너무 권력을 이제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사법기관과 언론을 장악을 합니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놀랍게도 선거 제도를 고친답니다.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독재가 완성되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지금 180석 넘어가지고 지금 법사위원장 장례들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주의로 완전히 만들기 위한 법 제정 절차를 완수하겠다. 이런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발톱을 그냥 드러낸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180석을 얻은 거냐? 그게 아니죠. 지난 선거에서 우리들은 비등하게 혹은 과반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만약에 과반을 우리에게 줄 경우에 전국을 끌어갈 수가 없고 대통령도 제자리에 자리 보존을 못할 것 같으니까
너무 좀 힘을 많이 써서 많은 허점을 보이면서 이번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재검표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재검표를 통하면 아까 있던 호응표 같은 거예요. 다발로 집어넣은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다발로 집어넣은 것도 이게 원래 표가 아니다. 아니 이게 서너 번씩 접어야지 이만한 봉투에 들어가는 건데 비례대표진이 이만한데 어떻게 그냥 그게 신권처럼 빳빳합니까? 그게 막 100장짜리가 800장쯤 있어요. 한 8덩이쯤 막 있고 그래요. 그 정도면 그 승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 다 우리가 이건 저기입니다. 무효입니다 라고 단지 옆으로 밀어놔야 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재검표를 통해서 우리가 승부를 뒤집어야 합니다. 왜냐?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불법은 없었고요. 부정은 없었고 다만 뭐가 있었냐? 부실했다? 예, 실수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범인입니다.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게 주범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번 그러니까 실수였기 때문에 다음번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이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번에 실수가 너무 많아서 들킬 뻔했네. 다음번에 우리가 조심해가지고 안 들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조혜주 상임위원이라고 선관위의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전자 개표기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다음에 빅데이터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500만 명의 전과, 학력, 납세 기록이 들은 그런 민감한 자료가 들어있는 500만 명의 개인 기록들이 관리가 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500만 명의 투표 성향을 알게 되면요, 다음번에 있는 투표는 하나만 합니다. 우리가 몇만 명이, 몇천만 명이 하는데 그 중에 500만 명이 학력이 어떻게 된 사람은 누굴 찍더라, 이 사람은 누굴 찍더라. 그게 31개만 있다고 그러는 게 뭐 72개까지인가 번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만 명의 그 DB하고 연결만 되면은 민경욱이 이번에 누굴 찍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것만 이용해도 앞으로는 선거가, 민주선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목사님, 또는 성직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껄끄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산사회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분노하라. 그다음에 뭉치라, 조직하라죠. 그다음에 외치라, 소리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소리칠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소리칠 수 있을 때 소리쳐야 됩니다. 오늘 소리치지 못하면 내일은 조기 가서 웅성웅성 거려야 돼요. 모레는 귓속말 해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혼잣말로 입술 들썩이면서 혼잣말 해야 돼요. 다음번에는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소리치는 것을 꿈속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꿈속에서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실제 생활에서 소리 지르는 법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불의한 선거가 있었다는 것, 이거를 알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알면은 행동합니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행동하지 못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럼 이거 앉아봐. 너 이건 아냐?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런 걸로 되는데 너 그 사람들이 하나씩 보는 이 투표지를 만지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 만지지 않아. 다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거의 부정을 증명하는 증거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삼립빵 상자 안에 투표지를 집어넣었어요. 삼립빵을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이 손잡이가 있는데 거기 뽕 뚫렸습니다. 그쪽으로 투표용지를 넣을 수도 있고 거기 있는 걸 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 투표용지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얘기를 하면 투표용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누가복음에
나와 있더군요.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정 불법 선거의 증거는 사람들이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 숫자들이 소리치고 다음에 그 표들이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로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뻗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